4.4절 SIR 모델 같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전염병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지금 처해 있는 코로나19는 팬데믹으로 분류가 되었다. 그리고 전염병 연구의 역사는 1920년대, 30년대부터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우리 일상에서 사실 연구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이렇게 마을 단위 특정 지역 세계적인 유행병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전염병 모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SIR 모델이라는 그 수학적 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상미분 방정식이 뭐다라고 이제 예제를 통해서 소개를 했었는데, 지금 SIR 모델도 상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그 미분 방정식 푸는 것은 또 다른 과목으로 배설이 될 수 있겠죠. 미분 방정식이라는 하나의 과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개념만 일단 보시면 지금 S라고 하는 요 문자가 보이고요. I라고 하는 게 있고 R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앞글자를 따서 SIR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보면 지금 이렇게 괄호하고 t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t를 우리가 뭐라고 보면 되냐면 시간 변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즉, 시간에 따른 변화를 생각해 주기 위해서 아예 s라고 하는 이 객체를 시간에 대한 것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마치 함수를 표현할 때 y는 fx라고 하면 x라고 하는 게 변수가 돼서 y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x라고 하는 변수 대신에 t라고 하는 변수를 쓴 거고, 이 t의 의미는 시간이다라고 여러분이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첫째로 ST라고 하는 것은 susceptible 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이것의 뜻은 뭐냐면 지금 현재 전염병에 돌고 있잖아요. 건강한데 질병 감염이 가능한 사람의 집단을 susceptible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감염은 되지 않았고 우리처럼 건강한데 감염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염된 사람이 많은 곳에 노출이 돼 있으면 충분히 감염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S라고 하는 집단은 시점 T에서 어떤 시점에서 감염 가능한 사람의 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S의 1이라고 하면 시간 단위 1에서의 감염 가능한 사람의 숫자, 전체 명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났을 때 이 S라고 하는 집단의 개체 수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건강한데 감염 가능한 사람들. 처음에 전염병이 시작될 무렵에는 일단 모두가 건강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다른 병에 걸린 사람 빼고. 그죠? 이 전염병을 기준으로 해서 이 병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로 나눈다고 하면 거의가 안 걸린 사람이겠죠? 그런데 점점 어떻게 돼요? 전염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감염자는 많아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S 집단에 있었던 사람이 감염이 되니까 S 집단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S는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 수밖에 없겠구나. 하지만 계속 줄어들진 않겠죠. 어느 시점을 계기로 해서 다시 늘어날 수 있는 거고 변화가 생기겠죠. 자, 이런 상태인 거고 IT라고 하면 infected예요. 그래서 시점 T에서 감염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감염된 사람, 그러니까 병에 걸린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I라고 하는 집단은 그러면 초기 시점에서, 즉 I 제로라고 하면 전염병이 시작되었다라고 판단되는 시점부터는 I 제로는 거의 0이겠죠. 아무도 없었다가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I의 100이 됐다. 뭐 100일이 지났다. 만약에 타임 기준을 1일이라고 한다면 I의 100, 이렇게 하면 이제 100일이 지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I의 제로라고 하면 초기 시점. 그래서 처음엔 없었겠지만 100일이 지났을 때는 이렇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몇 명인지. 그리고 RT라고 하는 건 recovered예요. 그러니까 회복된 사람인데 어떻게 회복이 되나요?
몸에 항체가 생기게 되겠죠. 항체가 생기고 면역이 생겨서 회복된 사람의 수를 우리가 RT라고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개의 집단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했죠. 하지만 여기에서 더 확장한 모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또 다른 팩터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미분 방정식을 구성해서 우리가 예측하기도 하는 거고 우리는 기본적인 모델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예측이 되며 어떻게 뭐 방역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SIR 모델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지금 방금 소개한 ST라고 하는 그 서셋터블의 집단에 대해서 앞에 보면 D over DT라고 하는 기호가 있죠. 이거 우리 앞에서 도함수 얘기할 때 변화율이라고 설명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변수는 T이기 때문에 지금 t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제 이런 기호를 보면 아, 이거 변화율인데 어떤 변화율이냐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즉 s라고 하는 이 함수, 하나의 함수로 볼 수 있죠. 어떤 함수냐면 t에 대한 함수, s에 대해서 그것의 t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변화율인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 t만큼 지났을 때 무엇이 변화했는가를 보는 거죠. 그죠. 건강한 사람의 집단을 S라고 했기 때문에 감염 가능자들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줄에 보면 DIT over DT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뭘까요? 역시 T에 대한 변화율로서 I라고 하는 함수의 도함수로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감염된 사람들, I라고 하는 집단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DRT over DT를 보면 뭘까요? R이라고 하는 집단은 recovered였으니까 회복된 사람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다라고 또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 아랫줄에 보시면 SIR 모델은 여기 DST over DT, DIT over DT, DRT over DT 이렇게 해서 변화율을 옆에 이와 같은 식으로 구성을 해요. 물론 다른 식으로 조금 더 확장해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 모델로 봤을 때 그쵸?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식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결국 이 식을 풀기 위해서는 미분 방정식의 풀이를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이걸 풀기 위해서는 사실은 적분을 잘해야 돼요. 근데 적분을 하는 것도 사실은 이 t라고 하는 시간 변수에 따라서 모든 시간에 따라서 계산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그래서 일단 미분 방정식 풀이는 적분이 가장 기본인데 우리는 지금 풀이에 집중하지 않고 일단 이 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만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이 베타가 무엇이며 감마가 무엇이며 이런 것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위로 올라가서 SIR 모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지금 스토리가 전개된 것인지, 식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인지를 볼게요. 자, 일단은 SIR 모델이든 뭐 기본적인 이런 전염병 모델들은 한 가지 가정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 우리가 속해 있는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소속, 여기에서는 병 걸린 사람과 즉 전염병에 걸린 사람하고 안 걸린 사람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것을 가정하고 있어요.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가정하죠. 만약에 균일하지 않고 어떤 부분에만 모여 있다면 이런 모델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균일한 분포를 가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전염병이 확산된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이렇게 평균적인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A번에서 먼저 볼게요. 자, S 곱하기 I의 의미가 일단 무엇일까? I 곱하기 S라는 팩터가 있죠. S랑 I를 곱한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S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사람. 일단 어떤 지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전염병에 안 걸린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전염병에 대해서는 건강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I라고 하는 집단은 뭐였냐면 이미 감염된 사람이죠. 그래서 S하고 I를 곱하게 되면 이게 어떤 개념이 될까요? 곱한다는 것은 우리가 확률과 통계 또는 뭐 여러 가지 순열 조합 이런 것들에서 배웠듯이 어떤 S와 I를 곱했다. 곱했다는 개념 자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쵸? 더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죠? 확률을 더하거나 경우의 수를 더하는 거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나거나 또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난다. 또는이라고 해석이 되죠. 하지만 이렇게 곱하는 것은 동시에 발생한다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곱하게 되면 감염되지 않은 사람과 감염자가 만난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만난 상황인 거고, 그러면 감염자와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만났다면 당연히 감염이 발생하겠죠. 전염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 굉장히 건강해요. 건강한 사람이 감염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허약한 사람보다는 전염될 확률이 조금 떨어질 거고요. 굉장히 면역이 부족한 사람이 노출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전염이 쉽게 발생되겠죠. 그래서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무조건 S 곱하기 I를 해서 감염자의 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발생률이라고 하는 인시던스 레이트, 베타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S 곱하기 I에다가, 즉, 이렇게 되면 이제 건강한 사람과 감염자가 만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확률을 곱해주면 이제 얼마만큼 전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첫 번째, DST over DT에서 베타 IS를 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S라는 집단의 변화율, 지금 여기 좌변은 어떻게 해석한다? S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에요. 자, 그럼 S라는 집단은 건강한 사람의 집단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마을에 어떤 감염자가 이렇게 한 명이 들어와서 여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전염시켜요. 그러기 전에 일단 100명이라는 건강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100명에 해당하는 거는 S에 해당이 되겠죠. 건강한 사람이고 이 한 명은 감염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S와 I가 만났을 때 S와 I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이 100명 중에서 이 한 명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10번 중에 뭐 한 번 만나서 감염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번 중에 이 사람을 한 번 만나서 감염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다르겠죠.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발생률을 곱해주면 그만큼이 감염이 일어나는 거죠. 감염된 사람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S라는 집단은 원래 건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이만큼을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씩 빠져나간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쵸? 그래서 I와 S는 곱해서 이제 만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만큼 발생률을 곱해주면 전체 감염자의 수라고 생각이 되고, 그만큼이 빠져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베타 곱하기 I 곱하기 S는 이미 감염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S라는 집단에서는 빼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B번을 봅시다. 자, 타우는 전달률, transmissibility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달률은 내가 예를 들어서 감염이 됐어요. 감염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확률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내가 어떤 사람을 몇 번 만났을 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전달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을 내가 감염시킬 수 있는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말 그대로 얼만큼 만났을 때 전달이 될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번 중에 한 번 만났을 때 전염될 수 있는 거고요. 100명을 만났을 때 그 중에 한 명을 전염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률.
우리가 타우라고 정의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이 전달률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전달률은 줄이거나 늘릴 수 있을까요? 전달률은 말 그대로 병을 전달하는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열심히 어떻게 하고 다니나요? 언제나 마스크를 쓰고 다니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씀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100명을 만나서 1명을 전달시키는 확률이라고 한다면 마스크를 쓰면 그것보다 덜 전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보다는 뭔가 이렇게 마스크나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차단함으로써 전달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률,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서 10번 중에서 한 번이 전염될 수 있게끔 전달할 수 있다. 10번 중에 한 번을 전달한다. 그러면 0.1이라는 수치, 10분의 1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이렇게 수치화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의 감염 기간을 한번 봅시다. duration, D라고 쓴 건데요. 이거는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기간, 전염병을 타인에게 알릴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 병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게요.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 그런데 뭐 잠복기도 있을 거고 회복하는 기간도 있겠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한참 왕성하게 활동하는 기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순수히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기간을 우리가 듀레이션, 감염 기간이라고 해요. 즉,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회복이 될 때까지를 우리가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체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전파가 가능한 기간을 듀레이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체 기간이 아니라 일부 기간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게 D라고 하는 감염 기간으로 정의를 할게요. 자, 물론 여기 지금 쓰는 이런 기호 문자들은 뭐 책마다 다르고 논문마다 다르고 우리가 정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D번에 보시면 N 접촉 횟수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접촉 횟수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활동을 많이 해서 뭐 대중교통 수단을 여러 개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게 된다. 버스에서 몇 명을 만나고 그리고 지하철에서도 몇 명을 만나서 예를 들어서 뭐 출퇴근 시간에 만나는 사람만 하더라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만 해도 몇백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접촉 횟수, 내가 몇 명을 스쳐 지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접촉 횟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평균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인가 이걸 접촉 횟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뭐 1시간이 단위가 된다면 1시간 동안 만나는 사람의 명수 이게 이제 접촉 횟수가 되는 거고 내가 시간 단위를 1일로 정의를 하면 하루 동안 내가 만나는 사람의 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집에만 있었는데 집 앞에 있는 슈퍼만 갔다 왔다. 그러면 접촉 횟수가 아무래도 평상시에 다니는 것보단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학교를 볼 일이 있어서 며칠을 갔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이동 중에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집에만 있었다. 집에만 있다가 잠시 뭐가 필요해서 나갔다 왔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접촉 횟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이 뭐 활동을 좀 줄인다거나 아니면 뭐 집에서만 생활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접촉 횟수는 굉장히 크게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N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지 N은 총 인구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양대학교 전체 인구 중에서 이 모델링을 적용하겠다. 그러면 안양대학교 재학생의 수가 라지 N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면 그쵸? 우리나라 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전체 인구수를 라지 N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F번 보면 회복률, recovery rate는 D를 역수를 취한 값.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감마라고 쓸게요. 자, 왜 이렇게 쓸 수 있냐면 말 그대로 회복률이잖아요. 우리가 감염이 됐다고 했을 때 감염된 사람이 회복되는 확률을 생각해 보자. 그러면 자, D라고 하는 게 감염 기간이었죠. 그럼 감염 기간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건가요? 그쵸? I라고 하는 infected인 집단에서 적용이 되는 거죠. 이미 감염이 됐으니까 내가 감염이 돼서 누군가를 감염시킬 수 있는 기간을 D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그러면 회복률을 어떻게 보느냐? 이 감염 기간의 역수로 보는 거예요. 즉,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복률은 듀레이션의 역수로 생각을 하자. 이거고 G번 보면 전염될 확률을 계산하는 건데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은 전염될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전염병에 걸릴 확률 이걸 한번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내가 전염병에 걸리려면 노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 노출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 여기 구성 요소에서 접촉 횟수가 스몰 n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전염병에 걸리려면 내가 많이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접촉 횟수가 팩터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죠? 만나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동시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만나는 사람이 감염자가 된다면 만나는 사람이 감염자여야지만 감염될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인구가 라지 n이니까 전체 숫자분에 해당하는 infected 숫자. 그래서 라지 n분의 i라고 하면 이것은 어떤 확률이다? 우리 확률이라는 걸 따질 때는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확률의 정의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감염자의 확률은 n분의 i라고 정의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n 곱하기 라지 n분의 i를 곱하면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기만 한다고 해서 감염이 되던가요? 그게 아니죠. 전달률이라는 게 있어서 타우라는 수치가 있다. 즉 전달률이 뭐였어요? 트랜스미서빌리티는 저 10번 중에 내가 9번은 감염 안 되고요. 한 번, 그 10번 중에 한 번에 감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로 따지면 0.1이 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0번 중에서 한 번 전염되었다. 그러면 0.0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전달률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 팩터로 들어가게 돼요. 즉 여기에 타우라고 하는 것이 곱해지면 이 전체가 뭐가 되냐면 비로소 내가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된다는 거죠. 전체 인구가 어떤 사람이 됐든 병에 걸릴 확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병에 걸릴 확률, 즉 전염될 확률인 거죠. 자, 어떻게 따지면 될까요? 지금 구한 것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구한 것은 나라고 하는 한 명의 개체가 병에 걸릴 확률이에요. 그러면 S라고 하는 건강한 집단, S라고 하는 건강한 집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릴 확률은 이 사람을 이만큼에 곱해주면 되는 거죠. 동시에 발생하는 것. 그래서 타우의 n에 라지 n분의 i에 s를 곱한다. 여기엔 s가 없었던 건 나라고 하는 하나의 개체가 있었던 거고 지금은 s라고 하는 전체 인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릴 확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그죠? 자, 그런데 병에 걸릴 확률, 즉, 내가 병에 걸릴 확률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SIR 모델을 다시 보면, 베타 곱하기 I 곱하기 S를 뺐잖아요. 그쵸? 우리가 베타를 정의하기 위해서. 베타는 발생률이라고 했죠. 자,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했을 때,
i하고 s라고 하는 팩터를 제외하게 되면 이 부분, 저 타우 곱하기 라지 n분의 n이 결국엔 베타라고 표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타를 우리가 뭐라고 했다? 감염률이라고 한 거죠. 그죠? 그래서 G번에 보면 타우에 n에 라지 n분의 1의 s를 곱한 것, 그것이 이제 전체 전염병에 걸리는 사람이 되고 그 앞에 있는 확률, 이렇게 타우와 n과 라지 n분의 1을 우리가 베타라고 볼 수 있다. 자, 여기 G번에 보시면 여기 i가 빠져 있네요. 여기 i가 이렇게 빠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s 곱하기 i 제외한 이만큼이 베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 베타가 적용된 텀이 지금 첫 번째 여기 dst over dt의 팩터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발생률, 감염률에다가 i와 s를 곱해주면 s라는 집단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예제 2번부터 다시 해봅시다.